장총찬의 정신이라는 것은 음. 정의관념 이런 거에 다 있을 것 같긴 한데 예. 그 윤석열 대통령이 예. 지난 대선에서 이제 국민들의 다수의 표를 받았던 거는 음. 공정과 상식이라는 키워드였거든요. 그렇죠. 그로부터 이제 2년 6개월이 지났는데 음. 그 선생님이 평가하는 윤석열의 공정과 상식 예. 어땠습니까? 밥이 하늘이고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이 하늘이에요. 이거를 좀 인식했어야 되는데 한국 현대사에서 이런 참혹한 정치적 그 사건은 참으로 끔찍한 거예요. 네. 그 우리 역사가 어떻게 서술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후세에. 그리고 이제 이거는 불공정이고 몰상식해서 국민을 울분케 한 그 역사적 맞습니다. 사건이다. 네. 이렇게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공평하고 올바르다는 것은 국어사전을 뒤지지 않아도요. 그 느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자신, 그다음에 네. 부인 처가 문제 또는 이제 그 뭐라고 그러나요? 그 무속 또 무슨 명태균 씨 네. 무슨 그 휴대폰 문제 뭐 이런 것들을 빠져나갈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보통 우리가 왜 양상군자는 이 대들보 위에 숨어 있는 도둑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 있다가 이제 들켰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언젠가는 그 잡힐 거 아니에요. 네, 탄로가 나겠죠. 네, 네. 그러니까 탄로 나기 전에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제가 그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았지만 현상으로 보면은 그것 때문에 혹시라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까지 그 의심하는 네.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아마도 지난 임기 2년 6개월 동안 가장 이렇게 화두에 올렸던 사람이 영부인이었어요. 예. 사실은 전두환 대통령 때 뭐 이순자 여사라는 이름도 있었고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뭐 유경수 여사도 있었는데 정말로 그 이후에 문민정부 이후의 영부인들은 사실은 단순한 부인 이상의 말 그대로 내치를 하는 정도, 내치도 아니죠. 내조를 하는 형태의 그런 데 역할이 그쳤는데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별한 거였던 것 같아요. 이상하게 좀 유별난 그 사건의 그 당사자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게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그 말하자면 대통령 부인의 뒷말이 많은 거 시작부터 또 그 시작 전부터 그런 경우는 처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것이 이제 말하자면은 대통령의 그 통치 능력에 여러 가지 장애 요인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사실은 현역 국회의원을 2번이나 하셨기 때문에 네. 좀 감히 여쭈면은 그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의정 활동할 때 쉽게 얘기해서 옛날 말로 안사람 그 사모님께서 어떤 도움을 좀 주셨습니까? 저는 그 도움을 받은 건 없어요. 거의 그 침묵이요. 침묵이 예, 이제 예. 저한테 도움을 줬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제가 그 상습적 당론 거부자로 늘 권력의 핵심과 싸웠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싸웠을 때 웬만한 사람 같으면 말릴 텐데 안 말려요? 저한테 얘기가 뭐냐면 당신은 젊어서부터 할 말 다 하고 싶은 짓 다 했으니까 우리 신경 쓰지 말고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네. 이게 이제 저한테 큰 도움이었죠. 아니 보니까 그 80년대에도 인간시장이라는 책 때문에 온갖 군데에서 집에 이제 협박하는 전화도 오고 그랬다면서요. 협박 정도가 아니고요. 네. 근데 애엄마가 그 이런 것까지는 참아요. 너를 잡아다가 능욕을 하겠다. 네. 이것까지는 참는데 못 참는 게 뭐냐면 아이들을 잡아다가 아이고 불안하죠. 네. 그 없애겠다. 이거는 못 참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 데리고 그 피신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집안에 그 이렇게 그 장작 그 불타다만 장작에 그 협박 편지가 이렇게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 편지가 이렇게 딱 들어오면은 절 못 보게 얼른 잘라서 그냥 그 찢어서 없애버리거나 뭐 이렇게
할 정도였죠. 네, 당시만 하더라도 뭐 CCTV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렇죠. 뭔가 발신 주체나 배송 주체를 알 수가 없었을 텐데 짐작 가는 뭐 세력이나 사람 있습니까? 짐작할 수가 없죠. 그래요? 왜냐하면 네. 이제 그 인간 시장이나 제가 다른 글 그다음에 이제 방송에서 네. 비판하는 것이 이제 가진 자와 진 자와 권력자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쪽에서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들지만 구체적으로 누구라고 하는 거는 드러나질 않죠. 아마도 이제 그 힘을 가진 사람들 아까 말했다면 가짜 유발유 같은 경우에도 파는 사람들 예. 뭔가 이제 선생님의 그 폭로를 통해서 위협을 받게 된 힘을 가진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예. 그런 영향을 받았을 것 같은데 전 놀랐던 게 선생님이 이제 행적을 찾다 보니까 그 90년대에도 네. 방송 KBS에서 방송하시다가 예. 노태우 정부를 비난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노태우 정부를 대통령을 직접 비난해서 잘렸고 대단하신 것 같아요. 두 예, 번째는 그게. 김영삼 대통령을 직접 생방송에서 두 번 다 생방송해요. 계속 공격을 하다가 그날부로 잘렸죠. 네. 그랬기 때문에 저는 그 이혜령 선생님께서 그랬어요. 근래에 제가 좀 이 정치적 침묵을 좀 지켰던 것은 네. 그분이 유언처럼 저한테 한 얘기가 이거예요. 평생 할 말 다 하고 살았지 않느냐. 나이를 먹으면은 이제 진중하게 문학적 언어로 돌아가는 것이 좋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제가 쓴 글 중에요. 네. 저 논산의 김홍신 문학관의 입구에 이제 이걸 붙여놨어요. 소설가는 남의 잉크병에 잉크를 찍어 쓰는 사람이 아니다. 내 몸속에 피를 찍어 내 복수를 낭자하게 남겨두려는 몸부림으로 내 자신을 학대하며 살아왔다. 나는 작가적 양심을 결코 포기할 생각이 없다. 그 김홍신 문학관 입구에 이거를 네. 붙여놨어요. 일종의 말씀드리면 그 실천 문학 예.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거든요. 이게 예. 제가 이제 실천문학 운동을 그 여러 선생님들 네. 하고 시작을 할 때 제가 이제 그 거기서 운영위원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우리나라가 그 말하자면 이제 국가가 민주화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네. 문화 예술의 민주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어떠냐면 그 한국인의 정신사 속에 이게 뿌리를 내려줘야만 네. 그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사실은 그 대한민국의 K컬처가 지금 세상을 흔들게 된 그 원동력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걸 인식한 것이죠. 네. 그 당시에. 그리고 실천 문학과 뭔가 이제 권력을 향한 싸움을 계속 쫓아오셨기 때문에 예. 제가 봤을 때 그런 의지적인 낙관주의 이런 게 있었어야 될 것 같은데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최근의 상황을 두고 예. 이게 뭔가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지지하는 세력들도 꽤나 많고 예. 그리고 이런 판국에서 정치적인 그런 그 호호의 문제에 있어가지고도 여전히 여당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많은 걸 보고 반대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모습들이 좀 있거든요. 그렇죠. 원래 역사 애들이 그런 반동이 있는 겁니까? 이게요, 그 양비론이라는 거는 이거는 가능해요. 그 2차선 도로에서 두 차가 그 중앙선으로 서로 침범했을 때도 4대 6이냐 7대 3이냐 과실을 5대 5냐 따지죠. 과실을 예. 따져. 이때는 양비론이 가능해요. 그러나 이번처럼 그 비상계엄의 그 헌법 위반인 경우에는 양비론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결정적으로 한 곳의 그 잘못이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둑이 집안에 들었어요. 그래서 도둑을 그 야단을 쳤는데 너 왜 문단속을 안 해내냐고 주인을 야단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양비론인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이제 쏙 귀에 쏙 박히는 비유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선생님도 예감하시겠지만은 아마도 비극적인 소설의 결말의 종착역에 향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현직 대통령이 네. 수사기관에 정말로 체포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선생님. 네. 네. 그 모습 보면서 아마도 이제 이렇게 압송돼 가는 과정들도 보셨을 텐데 좀 스쳐 지나가는 생각들이 좀 있었습니까? 이게요. 그
참으로 그 암담하다는 느낌이 맨 앞에 이렇게 섰어요. 그리고 이제 그 제가 그 전에 어떤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끌려 나오지 말고 대통령이면 걸어 나와야 된다. 그것이 그 마지막 그 자존심 아니겠느냐. 네. 근데 지금 저 체포됐지 않습니까? 역사상 체포라는 것은 그 그냥 수모가 아니에요. 그 한국의 위상의 수모까지 포함이 된 거예요. 이것에 관해서는 깊이 반성을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게 약간 좀 비껴간 얘기일 수 있는데 그 미국의 재선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있잖아요.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쇼맨십이 대단하기로 유명을 한데 네. 예를 들면은 그 총탄을 맞는 과정에서도 뭐 이렇게 오른손을 치켜 올리면서 지지자들에게 호소를 하는데 이번에 사실은 호송차로 안 가고 경호차로 갔기 때문에 저는 언뜻 생각했던 게 이 사람이 트럼프 같은지 아닌지를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은 차가 가는 길에 지지자들의 창문 열고 뭐라도 하나 안 하나 이걸로 봤는데 네. 꼭 그런 캐릭터도 아닌 것 같아요 보면은. 예. 글쎄요, 그것을 뭐 이렇게 이제 그 작가적 상상력으로 생각을 하면은 네.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그 피해 의식이 너무 강하지 않았나 싶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제 체포가 됐으면은 정상적으로 호송차를 타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경호차를 탔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불안감, 그 다음에 아직도 자기 권위를 놓고 싶지 않은 어떤 편향 또는 아직도 나는 아직도 대통령이다라고 그러니까요, 하는 네. 고집 이런 것들이 함축되어 있지 않나 싶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글을 읽다 보니까 권위와 권세라는 말을 구분을 하시던데 예. 이 경우에는 사실은 앞에 권세를 너무 누려가지고 거기에 중독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왜냐면은 얼마 전에 경호처 이제 직원들이 경호처 60년 기념 행사를 하면서 정말로 그를 위한 노래를 불러줬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권세라는 거와 권위는 정말로 제가 늘 주장하는 건데 네. 권위는 이 국민의 그 이익과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권위가 필요해요. 네. 왜냐하면 그 힘을 가지고 법을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그 외세를 막아주고 경제를 발전시키고 이래 주는 것이 권위거든요. 근데 권세는 뭐냐면 누리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요. 늘 제가 주장하지만은 그 국회가 가지고 있는 그 특권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건 너무나 많아요. 맞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김영란법도 여기에 적용을 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스스로 세비를 올리는 것도 막아줘야 되고, 네. 그다음에 지금 세비가 너무 그 가격이 높아요. 네. 이것도 좀 그 국민을 위해서 조금 내려놔 줘야 됩니다. 이런 세상이 좋은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은 민주적 성숙을 했어요. 근데 정치권은 민주적 그대로? 네. 성숙을 못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화합, 타협, 그 표의 등가성 이걸 존중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국민에게 시봉을 해야 돼요. 모습이니까 봉사해야 돼요. 그다음에 스스로 특권 내려놔 줘야 되고 통합 능력을 가져줘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백성을 융숭하게 대접을 해줘야 됩니다. 네. 또는요 국가와 국민을 섬기는 모순 정신 언제든지 잊으면 안 되고 그다음에 그 청렴 의무가 반드시 있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상향식 공천 네. 또는 그 연립정부 정책연합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양쪽이 다름을 좀 섞네. 네. 예. 언제나 좌우나 진보와 보수는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을 인정하려면 이제 융합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융합이 안 돼 있는 것이죠. 네. 근데 그 융합을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인물이 대통령인데 그러니까 만나지도 않고 그걸 못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초기에는 했어요. 그 대통령실로 들어가면서 언론하고
도어 스태핑도 좀 하고 예, 했어야 네. 돼요. 그래야만 그 어떤 융합이 되고 조화가 되고 화합이 되거든요. 그걸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해서 거기서 그 왜 비판받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건 얼른 고치면 되거든요. 음. 근데 그 언론이 가지고 있는 공평성 네. 이것에 관해서 인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사태까지 오는 한 계기가 됐다. 아, 그 본인이 이렇게 그리고 보여야 됩니다. 술에 그렇게 자신 있고 술자리를 좋아하면 제 생각에는 음. 초반부터 음. 여당 의원 말고 야당 의원 불러서 술 마셨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예.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결국 그러다가 혼자 삐지고 화나고 폭발한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예.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생물 공부를 해보면 알아요. 동종교배는 반드시 퇴화해요. 그러니까 자기 사람들만 가지고 정치를 하거나 네. 화합을 하거나 어울리면은 반드시 퇴해요. 그러니까 이 국가 간에도요.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조선조 후반기에 보면은 그 쇄국 정책을 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정적이었죠. 퇴화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애국의 문물을 이렇게 벌어 서로 교류를 해야 돼요. 하물며 국가 안의 정당이나 이 정치인들은 적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그럼 어떻게 돼? 교류하고 화합을 했어야죠. 그걸 대통령이 안 한 것이죠. 네. 그 교류 화합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음. 제가 의원님 관련된 거 또 여러 건 찾아봤거든요. 예. 봤더니 또 이제 별명 중에 과장급 국회의원 예. 이런 별명이 있더라고요. 예, 저는 그 국회의원 되자마자 네. 제가 국회의원을 딱 되니까요. 5월 30날 국회의원이 돼요. 근데 31일 이틀 아닙니까? 그렇죠. 5월은? 네. 근데 이틀밖에 안 했는데 한 달치 세비를 줘요. 그래서 제가 거부 운동을 하고 반납했어요. 네. 그리고 국회의원 세비 너무 높다. 이거 줄이자. 그다음에 국회의원 방이 따로 있습니다. 지금도. 맞아요. 압니다. 예. 예. 근데 저는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그래서 보좌관을 국회의원 방으로 들여놨어요. 화장실 있는 방으로. 예, 네. 예. 그리고 화장실을 제가 고쳤어요. 음. 왜냐하면 화장실에서 샤워기를 달아서 샤워를 할 수 있게. 네. 왜? 아니, 국회의원 방에 있는 화장실에 카펫이 깔려 있어요. 평평해요. 저도 몰래 가봤어요. 그러니까 네. 그럼 말이 돼요. 그래서 이걸 깎고 샤워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샤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단 한 번도 국회의원이 가는 말하자면 그 고급 사우나를 단 한 번도 안 가고 없애달라. 네. 그랬더니요, 역대 국회의장들이 제 말을 전부 거부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그 의장께서 좋다. 이게 누구셨죠? 지금 이름을 네, 저도 지금 저 동아일보 기자 하셨던 어른이세요. 이분이 제가 때를 쓰니까 네. 왜 남성만 것만 있냐? 여성 거, 직원 거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당신 말이 옳다. 해주겠다. 네. 그리고도 예산이 들어가니까 안 믿었는데 여성 국회의원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러더니 저보고 정말 고맙다. 왜요? 그랬더니 의장께서 부르더니 김웅신이가 하도 소리를 질러서 여성용 직원용을 해주겠다. 네. 그러면서 농담처럼 이렇게 얘기해요. 여성 사우나에 김웅신 동상을 만들어 주겠다. 그러면서 그래 내가 고맙습니다 그랬더니 대신 두 눈을 감은 동상이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부탁을 하나 합시다. 뭐요? 한쪽 눈만 뜨게 해주시오. 그게 아주 유명한 일화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저를 사람들이 호칭하기를 그건 이제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출입하는 그 기자들께서 과장급 국회의원이구나 이렇게 평가를 해줬던 것이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문제로 다시 옮겨와 보면은 대통령이 이제 그 권세를 좀 더 포기하고 국민의 공복임을 알고 이제 뭔가 좀 낮은 자세로 임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고 사실은 직업적으로 본인이 검사를 오래 했기 때문에 남을 어떻게 보면 취조하고 신문하는 입장에만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부족했다는 생각이 좀 들게 됩니다, 솔직히. 근데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그거 정말 기가 막힌 얘기였고 그렇죠. 그것 예. 때문에 많은 표를 얻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것은 법을 지키겠다는 그 그 얘기로 받아들여졌죠. 명백한 예. 주장이고 그다음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그 명징한 자기 주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그걸 전부 위반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문제죠.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그 말이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게 음. 자기가 가장 높은 사람이어서 그런 거 아니었나. 네. 충성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자기는. 네. 그런 의미로밖에 해석이 안 되는데.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국회의장 이만섭 국회의장 이만섭 맞으신 거죠? 국회의장입니다. 맞습니다. 아마도 위트도 있으시고 예, 그런 그래서 부분들이 예. 그분께 그 뒤에 너무 고마워서 네. 제가 이제 조그만 아주 조그만 선물을 네. 싸가지고 가서 찾아뵀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당신한테 선물을 해야 한다. 아. 그러면서 이렇게 국회의장 사인이 들은 선물을 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분에 관한 고마움은 제가 그 글로도 네.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체포가 됐고 네. 아마도 이제 구속하고 헌재에서 파면에 이르게 된다면은 종국 처분이라는 것은 이제 그 형벌적으로 받게 될 때 내란 혐의는 굉장히 중하기 때문에 사형, 무기징역, 무기 금고밖에 처단형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 혹시 우리가 생각하는 게 본인도 스스로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끝까지 이제 그 여권 정치인들과 기대려고 하는 부분들이 혹시나 사면 복권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할 것 같거든요. 보나마나 하죠. 네. 왜냐하면 과거에 보면은 사형을 언도받았던 대통령이 사면받은 예증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한때 대통령을 했기 때문에 설마 사형을 또 아니면은 무기징역을 시키겠느냐. 결국 언젠가는 오래 풀려난다. 가지 않아서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그 지금 그 소속한 정당이 집권을 하면은 사면되지 않을까 이런 상상도 할 가능성이 있죠. 근데 이제 그거는 제가 장담할 수 있는 네. 상황이 아닌데 아마 쉽게 사면을 하면은 그때 또한 그 민주적 그 성향이 높은 네. 그 시민들이 아마 참지 않고 언성을 또 높일 겁니다.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선생님께서 이제 국회의원 하실 때였던 걸로 그 짐작이 가는데 당시에 전두환 노태우 그 사면한다고 했을 때 그 화해와 화합 차원에서 굉장히 격렬하게 반대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반대를 했습니다. 네. 그때 왜 반대하신 겁니까?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그 한국사에서 그 광주 민주화 항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이게 있을 수 없는 그 사건 아닙니까? 참혹한 일이었으니까요. 네. 그 참혹한 그 현장을 한국 역사가 지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반대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요. 예. 근데 당시에 보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용서한다 네.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이렇게 넘어갔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그 용서라는 건 이런 네. 거예요. 제가 늘 그 소설에서도 주장을 했는데 그 사랑과 용서로 짠 그물에는 바람도 걸린다. 이런 주장을 해요. 네. 그런데 용서라는 것은 어떤 전제가 있느냐면 사과하고 그 참여한 그 정신사가 입증이 돼야 돼요. 이게 참회라는 건 이거예요. 참이라는 것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지은 잘못을 뉘우치는 게 참이고 회는 지금으로부터 죽을 때까지 지을 잘못을 미리 뉘우치는 게 회예요. 근데 진정한 참회를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끝까지 안 했어요. 네. 제가 안 보면은. 했으니까 참회를 하면 한국인은 용서를 할 수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한국의 위대한 정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참회를 하면 용서를 했어요. 근데 참회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반대를 할 수밖에 없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죠. 지금도 네. 만약에 윤석열 그 대통령이 진정으로 참회를 한다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언젠가는
용서를 해요. 근데 네. 지금 현 상황에서는 참회가 아니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참회를 하려면은 그 형벌을 그 온당한, 정당한, 그다음에 그 국민이 원하는 네. 형벌을 받은 뒤에나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요, 잘못한 사람이 지금 무조건 나 잘못했습니다, 참회합니다 말로써 그렇죠. 예. 한다고 그래서 이게 용서를 받을 수 있느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일 겪으면서 저는 이제 그 고위직도 해보셨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 좀 많다. 예를 들면 뭐 국무위원들 같은 경우에도 용기 있게 뭐 어떻게 보면은 그 자리를 제가 그 상황에 이입이 되면 역시 흔들리는 건 맞겠지만은 용기 있게 왜 제대로 막지 못했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사후적으로도 자기 변명하기 급급한 데다가 예. 그 이후에 수습 과정에서 조금 더 살만하고 숨통이 생기니까 이제는 음. 권한 대행을 하면서도 뭔가 역사적 생각보다는 예. 당장 현재의 상황만 사는 것 같은 네, 네. 느낌을 많이 줍니다, 지금. 맞습니다. 지금 네. 보면은요, 이 사람들에게는 그 권력에 관한 그 지위 컴플렉스가 있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은 계엄을 할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네. 보세요. 이게 그 법률적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끝까지 거기서 소리를 지르고 항의를 하고 그다음에 그 나는 사직하겠다 이렇게 울부짖을 수 있었어야만 그 사람이 그 역사에 살아남거든요. 근데 지금 말하자면 국무위원들 역사적으로 살아남기 어렵게 돼버렸습니다. 네. 그 아마도 저는 이제 너무 가벼운 생각일 수 있는데 음. 공직사회에 너무 공부 잘하는 사람 위주로 뽑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닐 거예요. 그래요? 그게 예. 뭐냐면 이렇게 출세 지향주의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권력의 핵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상급자에게는 늘 무릎을 꿇어요. 근데 진짜 누구한테 꿇어야 되냐면 국민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윗사람에게 무릎을 꿇어서 말하자면 정치 생명과 지위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 습성, 이것이 어느 때나 사실은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근래에 와서 더 심각하게 돼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옛날에는요, 그 시골에서는 누가 벼슬 하는지는 몰랐어요. 근데 지금에는 워낙 이게 인터넷이나 언론이 발달했기 때문에 누가 무슨 직책을 갖고 있다 이걸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아니 왜 국무위원이나 국회의원들이 배지를 달고 다녀요? 일을 하면 국무위원이고 국회의원이에요. 그렇죠. 네. 일을 하지 않으면 국무위원도 아니고 국회의원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배지 달지 말고 배지 다는 정신으로 국민에게 무릎을 꿇어달라 이거죠. 네. 음. 이게 이번에도 지금 비통했던 게 그 체포하러 가는 뭐 대통령을 만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권 네. 정치인들이. 근데 거기서 큰절하고 울었다는 얘기가 들리니까 예. 이게 국민들 입장에서 분통 터지지 않습니까? 국민들 앞에서 큰절하고 울어야지.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고서 대번에 제가 늘 그 컬럼을 쓸 때 그 얘기를 했거든요. 국민에게 무릎을 꿇어라. 왜 대통령한테 무릎을 꿇느냐 이거죠. 그것은 이제 무언가를 노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극우적 그 표를 네. 의식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저만 한 건 아닐 거예요. 네. 그 생각을 한 사람이 꽤 있지 싶어요. 네. 음.